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배당으로만 월 45만원 수준의 수익을 얻게 된 저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식 배당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남들보다 한 수 앞을 내다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읽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이성을 활용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이성과 감성을 모두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똑똑한 투자자의 강점이 합리적 사고 능력이라면 현명한 투자자의 강점은 유연한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주식시장은 이성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죠. 주가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기쁨과 환희, 불안과 공포라는 비이성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방식에 갇힌 채 비이성적인 영역을 간과하는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투자하는 똑똑한 투자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1년 8개월 동안 꾸준히 보유해왔던 몇 가지 이유를 언급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주식 배당을 언급했었죠. 주식 배당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 배당을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주식 배당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은 크게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배당은 현금 배당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주식 배당은 현금 대신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나텍이라는 종목은 2021년부터 매년 5%의 주식 배당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금 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식 배당 또한 배당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 2022년 12월 27일 이전에 100주를 매수한 후 보유했다면 4개월 뒤인 2023년 4월 20일엔 100주의 5%에 해당하는 5주를 배당받게 됩니다. 보유 수량이 100주에서 105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의 수량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배당으로 인해 전체 주식 수량이 5% 증가할 경우 시가총액도 5%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량이 5% 늘어나더라도 시가총액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배당락일인 2022년 12월 28일에 인위적으로 5%의 주가 하락이 발생합니다. 주가를 5% 하락시킨 후 4개월 뒤에 5%의 수량을 주는 것이죠. 투자금 5%를 손해본 뒤 4개월 뒤 5% 수량을 받는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숫자만 놓고 봤을 땐 투자자에게 딱히 득이 될 것이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유로 주식 배당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중 주식 배당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똑똑한 투자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배당나기 전에 매수해서 5% 주식 배당이나 받아볼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겐 4개월 후에야 주식을 받게 되는 주식 배당이 딱히 득이 될 것이 없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던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딱히 해가 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당락일에 5%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해도 4개월 후 5% 수량을 추가로 받게 될 테니 손해는 아닌 것이죠. 주식 배당으로 제가 잃을 것은 딱히 없지만 끈기 있게 장기 보유할 경우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의미 있는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말고의 전략을 활용한 것이죠. 5% 하락한 주가가 1년 내내 회복되지 않더라도 5%의 수량을 받는다면 손해는 아닙니다. 배당락일에 주가 하락이 발생한 이후 얼마 동안은 마이너스 5%의 주가 하락이 주식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가라고 생각하며 매수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배당락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5%의 배당락은 잊혀지고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시가총액은 그대로지만 주가가 빠진 차트만 보고 싸다고 느끼는 착시현상에 빠지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의 경우에도 기업의 가치는 딱히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낮아진 주가를 보고 비이성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매수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르는 주가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달려들어 주가를 더 높이 끌어올립니다.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선 다른 투자자들의 비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이 오히려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선 한 단계 더 나아가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를 읽는 자와 심리를 읽히는 자 중에서 당연히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투자자의 생각과 행동까지 파악하고자 시간을 쏟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2021년 8월부터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보유하면서 2022년에 46주, 2023년엔 58주의 주식 배당을 받았습니다. 1년 8개월을 보유하면서 5%씩 두 번에 걸쳐 총 10%의 주식 배당을 받은 것이죠. 1년 8개월간 보유 수량이 10% 늘었으니 그 기간 동안 주가가 10% 하락했더라도 손해를 본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1년 8개월 전 4만원대에 매수했는데 운이 좋게도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현재 한 주당 주가는 82,300원이 되었습니다. 장기 보유하면서 주식 배당으로 받은 104주의 가치만 856만원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47만 5천원 수준의 수익인 셈입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1218주이므로 내년에도 5%의 주식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60.9주를 덤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제가 처음 매수했던 48,000원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60.9주를 받는다면 연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1년 후에도 현재 주가인 82,000원대를 유지한다면 제가 내년에 주식 배당으로 얻게 될 수익은 연 500만원이나 됩니다. 총 보유 수량이 늘어났으니 그 다음해엔 63.9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추가 매수 없이도 제가 받게 될 주식 배당 수량은 복리로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회사가 성장한다면 주가 상승과 함께 수량 증가까지 꾸준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면 수익이 매년 기대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 배당으로 얻은 수량을 매도해서 수익을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주식 배당 수량을 복리로 늘려나갈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장기 보유하면서 주가와 수량이 함께 복리로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보유하면서 두 번째 주식 배당을 받았고 제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전한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1년 6개월 횡보 후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주식 배당으로 수량이 늘어난 것도 수익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주가 조정을 대비해서 차익 실현 후 SCHD와 제피로 옮겨 현금 배당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하면서 주식 배당 수량을 복리로 늘려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가 조정을 예측하며 대응하기보단 그냥 마음 편히 보유하며 구독자님들께 주식 배당을 받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매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비나텍은 거래량이 적고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이므로 새롭게 진입할 경우엔 크게 마음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종목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했다면 이미 커다란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것이죠. 상승 흐름에 올라타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수익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선 현명한 투자자이므로 무작정 따라서 매수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수익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바론이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추가 수익을 얻을 가능성보다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종목에 굳이 덤벼들 필요 없습니다. 기업 분석, 차트 분석,
시황 분석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필수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위해선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쉽게 행할 수 없는 걸 해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 배당을 받는 것을 딱히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할 때 저는 장기적 관점으로 딱히 해가 될 것이 없다고 뒤집어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죠. 모두가 2차 전지에 매달릴 때 그곳에서 함께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단 경쟁이 없는 곳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주식 배당에 이어 배당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주식 배당의 경우엔 배당 나길에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한다는 것을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현금 배당의 경우에도 배당 나길에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2023년 1월 기사이니 비교적 최신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현금 배당에 대해선 인위적인 주가 조정이 있긴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주식 배당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1990년대 뉴스 기사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1998년 7월 16일 기사입니다. 1998년 7월 결산 법인부터는 현금 배당의 경우 배당락에 따른 인위적인 기준가를 산정하지 않고 전일 종가를 그대로 기준가로 삼기로 했다. 다만 무상증자와 성격이 비슷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식 배당은 배당락 기준가를 산출한다. 1998년 이전까진 현금 배당에 대해서도 인위적 배당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998년 7월 이후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배당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당락일에 배당주의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2022년 12월 28일 배당락일에 주가가 무려 10.71%나 빠졌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9.78%였는데 그 이상이 빠진 것이죠. 인위적인 주가 하락은 없었지만 시장 자발적으로 배당락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배당 권리를 받고 매도해버리는 투자자들이 많아 주가 하락이 일어난 것이죠. 배당 수익만큼 주가가 빠졌으므로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하락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커다란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눈에 띄게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어떨까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SCHD의 주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SCHD는 2023년 3월 22일에 배당금 0.597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종가는 72.33달러였지만 배당금을 지급한 날 종가는 70.34달러로 낮아졌습니다. 전일 대비 1.99달러가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금 0.597달러만큼 인위적인 하락이 발생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하락은 1.99달러에서 0.597달러를 뺀 1.393달러가 됩니다. 종가 옆에 있는 수정종가를 보면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수정종가는 71.73달러였지만 배당금을 지급한 후 수정종가는 70.34달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종가 차이는 정확히 1.39달러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금만큼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종가는 배당금만큼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종가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탈 리턴을 의미합니다. 시킹알파로 확인한 SCHD의 1년 프라이스 리턴은 마이너스 8.03%, 토탈 리턴은 마이너스 4.63%입니다. 2022년 4월 21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의 1년치 자료죠. 야후 파이낸스 자료를 통해 2022년 4월 21일 종가와 2023년 4월 21일 종가를 비교하면 79.55달러에서 73.16달러가 되었습니다. 시킹알파의 프라이스 리턴 수치와 동일하게 정확히 8.03%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당금으로 인한 인위적 주가 하락이 없었을 때를 가정한 수정종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76.71달러에서 73.16달러가 되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시킹알파의 토탈 리턴 수치와 동일한 마이너스 4.64%가 나옵니다. 받은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해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방어한 것이 곧 토탈 리턴이며 이를 가정한 주가가 수정종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배당금이란 것은 주가를 깎아먹으면서 지급하는 거네.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투자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가를 깎아먹는 것도 모자라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는 것이니 결국은 손해네. 숫자만 놓고 봤을 땐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숫자를 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흐름을 읽고 유연한 선택을 한다. 앞서 주식 배당을 말씀드릴 때도 숫자만 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동네에 있는 떡볶이집 사장님을 소개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떡볶이를 먹어보니 너무 맛있습니다. 체인 사업을 하면 왠지 대박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사장님께서 우리에게 투자 제안을 합니다. 투자를 통해 가게 지분의 10분의 1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이라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가게 확장과 분점을 내는 것에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게 확장과 분점을 내는 것이 더 큰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희망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매달 순수익이 1억이라고 가정해보죠. 사장님께 매달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인 5천만 원은 사업 확장에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인 5천만 원 중 자신의 지분만큼인 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대신 15%의 금액을 차감하고 42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사업 확장에 사용할 금액 500만 원을 현금 425만 원으로 받은 것이니 과연 손해일까요? 수치적으로만 봤을 땐 15%를 차감하고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500만 원을 모두 가게 확장에 사용하게 맡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투자금이 이상적으로 활용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5천만 원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 성장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순수익 5천만 원을 투명하게 분배해 준다는데 굳이 확정적인 수익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중요시하는 투자자에겐 필요 이상의 사업 확장보단 적당한 성장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말이죠.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 지급 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당 지급 자체가 주가 흐름에 부정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배당락은 눈으로 보이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선언일부터 배당락일 전까진 배당금을 받기 위해 진입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SCHD에 포함된 종목 중 상당수 종목의 주가엔 배당 지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분명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깊은 하락장에서 배당금 때문에 주가가 방어되는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당락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미국 배당 성장주 중엔 매년 배당금을 늘리면서도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이루어온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뿐더러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는 종목도 허다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모두 기업 성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배당연금으로 월급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배당연금 투자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생각을 존중합니다. 좋은 투자법이 있다면
있다면 얼마든지 배워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으로 가득한 똑똑한 투자자가 되기보단 유연함을 갖춘 소신 있는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함께 배워나가는 채널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배당연금 투자를 제 투자의 가장 중심에 두는 이유는 평생 투자를 지향하는 저에게 딱 맞는 투자법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 개별 종목으로 큰 수익을 누릴 때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도 주식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능력으론 배당연금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배당연금 만들기는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구독자님들께 꾸준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구독자님께도 더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당연금술사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들이 배당연금 투자로도 의미 있는 수준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평생에 걸쳐 배당연금을 꾸준히 늘려나가 보겠습니다. TQQQ SOX의 10년 보유도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10년 보유를 목표로 끝까지 가보겠다던 다짐을 한 뒤 벌써 2년 5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목표 달성까지 7년 5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TQQQ SOX의 10년 보유, 배당연금으로 월 300만원 이상의 현금흐름 만들기 반드시 해낼 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 구독자님들과 함께 모두 각자가 정한 목표를 이루게 되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책이 나옵니다. 인터넷 서점에 등록되는 대로 구독자님들께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제 책을 소개해 드리는 기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